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슬픈 눈빛으로 재구성하라. 삶을 사유하고 그 사유한 것을 재구성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슬픈 눈빛으로 재구성하라.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광주 삼각동 산골에서 살며 교직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아침 식전에 뒷산 숲에서 우는 뻐꾸기 소리가 청아하여 녹음기를 마당 한가운데에 놓고 빨간 단추를 눌러 놓았습니다. 제 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것을 알 리 없는 뻐국새는 기운차게 목청껏 노래했습니다. 우둥거리는 가슴으로 생각했습니다. 녹음기 속에 담긴 뻐국새 소리를 학교로 가지고 가서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자랑하리라. 뻐국새가 노래를 멈췄을 때 녹음기 되감기를 한 다음 재생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뻐국새의 노래는 녹음되어 있지 않고 개울다리를 사이에 둔 옆집에서 펌프로 물 깃는 철그럭 철그럭 하는 소리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귀와 녹음기의 차이를 알지 못한 내 착오의 결과였습니다. 녹음기와 사진기는 풍경의 원근과 명암과 볼륨을 과감없이 드러내주지만 사람의 귀와 눈은 풍경을 자기 감성으로 재구성하여 듣거나 보고 느낍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의 눈과 귀는 나름대로 어떤 상처인가를 입고 있는 것이므로 그 풍경을 글로 표현할 때는 대체로 슬픈 안목으로 재구성하게 마련입니다. 글쓰기는 풍경을 슬픈 눈으로 재구성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들의 눈과 귀는 녹음기의 귀처럼 그렇게 순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눈은, 우리들의 귀는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무슨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굴절되어 있습니다. 많이 색깔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슬픈 눈으로, 슬픈 감성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문을 하나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짓밟힘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면서 차돌 같은 주먹들을 치켜들고 외치며 달려오는 사람들 같은 파도들이 모래톱과 갯바위들을 두들겨 패는 싸르르르 쏴, 싸르르륵 쏴 소리를 들으면서 77살의 아버지는 무상한 세월의 무늬를 생각했습니다. 그 파도들은 해와 달이 떠오르곤 하는 고흥반도 쪽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드높은 삼각불처럼 만들어졌다고 한껏 위세를 부리면서 흰 모래 언덕을 모두 휩쓸어버릴 듯이 달려온 파도 하나는 모래톱에서 제주를 넣으며 흰 거품 한두 바가지쯤을 뿜고는 소멸되었습니다. 뒤이어 펑퍼짐한 자기 모양새를 스스로 면목 없어 하는 다른 파도 하나는 운명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달려오기는 하지만 제주다운 제주 한 번 넘지 못하고 유야무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죽은 밋밋한 듯 하지만 뿌리가 깊고 폭이 넓은 다른 파도는 오기스럽게 융기하면서 내달려서 흰 언덕 쪽을 두어 발쯤이나 쓸고는 쓰러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한 세 가지 파도가 있는데 이것을 삼각파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 바다에서 달려오는 파도를 보면 그것이 한결같이 똑같은 크기, 똑같은 각, 똑같은 세차기인 것 같지만 자세히 바닷가에서 살펴보면 하나는 굉장히 드높았다가 그 다음에는 밋밋했다가 그 다음에는 별로 밋밋하지 않는데 훨씬 더 세차게 모래톱 위쪽까지 이렇게 쓸어버립니다. 첫 번째 것은 하레비이고 두 번째 것은 애비이고 세 번째 것은 손자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 개 파도를 분별해 본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와서 보든지 파도들은 그 3대의 삶을 반복하고 있거나 합니다. 하레비 다음에는 애비, 애비 다음에는 손자. 여러분들도 그 바다에 가면 파도를 한번 자세히 봐보면 저의 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애비야, 우라를 속에 지니고 있으면 몸 상한다니. 부디 마음 비우고 넉넉해져 뿌려라. 움켜쥐고 있지만 말고 눈 딱 감고 주업으로 저 너희 새끼 안쓰러워 못 보겠다니. 그동안 빈손 쥐고 빈 거지 노릇 탐스러 살아봤으니까 알 것 다 알지 않았겠냐. 한 번만 더 믿어봐라니. 지놈도 인자는 시고개를 훌쩍 넘어버렸으니까 퇴마루를 내려서는 그의 등에다 대고 짓거리는 98살 노모는 애달파하면서 말했다. 그 말에 아픈 세월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제가 쓴 소설 수방청의 서두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90몇 살 잡순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한 말인데 손자가 자꾸 사업을 하고 망해먹었다고 돈을 달라고 해요. 다시 또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지쳐버렸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절대로 못 준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한 소리예요. 손자의 할머니.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한 소리입니다. 한 번만 더 손자 믿어봐라 그러고.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그랬죠. 슬픈 눈빛으로 재구성하라 그랬는데 요즘 그 많은 아버지들이 죽으라고 속 키워서 돈 벌어놓는데 혹은 이런저런 농사짓어서 돈 벌어놓는데 이런 월급 타서 돈 벌어놓고 말년이 돼서 퇴임할 때가 되면 아들들이 성장해서 사업하겠다고 아버지 미천 좀 대주시오 그러거든. 미천 대주면 홀라당 까먹고 아버지 다 망했어. 한 번만 더 밀어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 그런 것들을 파도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더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슬픈 눈빛으로 재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의 그 하는 짓이 소갈머리 없고 늘 망해먹고 그래서 밉기는 하지만 그것을 슬픈 눈으로 재구성해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슬픈 눈으로 재구성하면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나 할머니에게서 혹은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을 글에다가 활용할 때 이런 슬픈 눈으로 재구성하는 버릇을 들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